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라운지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상담 문의를 받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봐요.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 되게 많고 샵을 오픈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자면, 전 아직 다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전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주 먼데요. 다만 저의 강점은 악조건이 저에게 밀려 닥쳐 왔을 때에도 그걸 지지 않고 잘 극복해서 넘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저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처음으로 제 샵을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하는 그 과정에 바로 옆 칸에 똑같은 미용실이 밀고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힘든 점이 많았어요. 왜냐면 다른 업종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층 뭐 위아래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많았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걸 하면서 저 나름 이제 노하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바로 옆에 미용실이 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보다 자리가 훨씬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그건 제가 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위기를 극복하면서 저 또한 굉장히 단단해졌고,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고, 확신이 생겼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으로 나눔을 하고자 하는 좀 바가 커요. 고객들이 미용실에 찾아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해요. 일단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전 무조건 돈 주고 미용실에 고객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염탐하는 게 아니에요. 역지사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백종원 대표님이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게 염탐일까요? 말 그대로 업계 조사, 업계 트렌드를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바로 앞에 건물에 있는 헤어샵, 또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인접한 헤어샵, 이런 곳에 가는 거를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닮고 싶은 곳, 내가 조금 뮤즈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 궁금했던 곳, 이런 곳들은 꼭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순수하게 고객으로서 이용을 해보면서 즐겨보는 건 저는 아주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적은 돈으로 값싸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용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고객의 마음을 가장 몰라요. 왜냐면 헤어 디자이너들은 헤어샵에 돈을 벌러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과는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다. 고객의 입장으로 제가 이용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많았고, 더 반성하게 될 게 많았고, 배울 게 많았습니다. 특히 내가 받고자 하는 그 가격과 비슷 또는 좀 더 가격이 높은 곳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용실을 찾는 이유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머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기능적인 부분만을 따졌을 때예요. 단순하게 지저분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미용실의 목적은 기분 전환이 사실은 더 커요. 머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거나, 머리를 하면서 힐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외모를 약간 메이크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공간이 주는 느낌과 그 기분,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정신이 없고 치이고 지저분하다면 기분 전환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불편함을 겪으려고, 이렇게 정신 사나우려고 여기에 왔나? 이런 소홀함을 받으려고 여기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분 전환을 하러 나는 헤어샵에 왔는데
디자이너의 태도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신 없어 하거나 어설프거나 실제로 머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다면 기분 전환이 될 리가 없겠죠.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요. 약속을 한 거죠, 예약이란 건. 그런데 뭐 별다른 양의 멘트 없이 20분, 30분을 기다리게 한다. 뭐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 있는 거,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종종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그 샵에 대해서는 신뢰,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감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고객의 마음을 잃게 되는데 한 가지의 또 큰 요소예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라면, 헤어샵을 경영하는 원장이라면 고객이 이런 감정을 갖지 않게 시스템을 잘 구축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다면 정말 상황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예약을 받았을 경우에 예약 시간에서 오버되는 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공간도 훌륭하고 디자이너도 머리를 잘해요. 그런데 바쁘거나 혹은 뭐 이유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머리는 같이 하는 인턴분이 한 50% 정도를 하고 있다. 디자이너분은 뭐 조금 하는 듯 하더니 계속 다른 사람 하고 거의 내 머리는 인턴이 하더라.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인턴이 못났다, 인턴이 나쁘다, 절대 그런 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객이 그 디자이너를 찾아가는 그 이유는 그 디자이너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그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인턴 당연히 잘 하겠죠. 하지만 그 고객은 그 인턴을 바라보고 오신 게 아니고 그 인턴한테 예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뭐 머리를 감겨주고 약을 같이 바르고 뭐 같이 와인딩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사이드를 들어가고 뭐 인턴이 백 부분을 와인딩을 들어가요.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그냥 사이드 몇 개 말더니 나머지는 인턴이 다 뭐 하더라 하고 그냥 치고 빠지고 나머지 인턴이 수습하는 그런 느낌. 고객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내 일터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는 늘 다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역지사지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3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맞습니다. 고객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미용실 오픈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다들 되게 고민이 많겠죠. 이 3가지 기본에 대해서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나만의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대로 꼭 행동을 하신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정말 인정받는, 고객이 끊임없이 오는, 예약을 받기 힘들 정도의 충분한,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 또는 헤어샵의 원장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영상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